우리의 행성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000명이 살던 마을이 사라졌다고 믿을 수 있나요? 또는 과학과 논리를 넘어 600년 넘게 풀리지 않은 채 연구자들과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든 책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25가지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로운 장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와미 파드마나바 사원과 거대한 보물이 숨겨진 비밀의 문 같은 곳이죠. 25번 알나슬라 신비로운 갈라진 바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에는 놀라운 자연현상이 존재합니다. 알나슬라 바위 형성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두 개의 큰 사암 덩어리가 작은 자연석 받침대 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받침대는 바위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은 두 개의 바위를 정확하게 가른 듯한 완벽한 절단면입니다. 마치 강력한 레이저 빔으로 자른 것처럼 보이죠. 이 거의 완벽한 분리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알나슬라가 고대 문명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알나슬라는 타이마 지역에서 독특한 모습의 바위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 완벽한 절단면 덕분에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이 바위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질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형성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매끄러운 바위면과 이를 지탱하는 작은 받침대는 자연적인 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수직으로 완벽하게 갈라진 틈은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듯 보입니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완벽한 절단이 자연적인 원인, 즉 지각의 미세한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이 틈이 단층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단층선 주변의 암석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침식되기 쉬운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알나슬라가 고대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나 심지어 외계 생명체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이론이 존재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바위가 왜 이렇게 완벽하게 갈라졌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일본 해저 피라미드의 미스터리. 1985년 한 일본인 다이버가 요나구니지마 섬 근처 바닷속에서 우연히 고대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전설 속 아틀란티스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약 2000년 전 지진으로 인해 가라앉은 고대 도시라는 것이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류큐 대학의 해양 지질학자 마사아키 기무라는 15년 이상 해당 지역을 다이빙하며 이 구조물의 형성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큰 구조물은 계단식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단단한 암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수심 25m 아래에서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문화청과 오키나와현 정부는 요나구니 해저 유적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이 지역에 대한 연구나 보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해저 구조물이 태평양의 신화적인 문명 무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명은 거대한 해일에 의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안지쿠니 마을에서 사라진 2,000명의 미스터리. 캐나다의 누나부트 지역에 위치한 안지쿠니 호수는 북미에서 가장 고립되고 추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호수께는 한때 이누이트 부족이 작은 어촌 마을을 세우고 오두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곳은 카잔 강과 연결되어 있어 연어와 북부 파이크가 풍부했으며 이누이트족은 이곳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은 1930년 겨울에 벌어진 신비로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전체 2,000명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마을을 지나던 한 사냥꾼이 마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전 세계 신문에서 유령 마을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인 웬디고 괴물이 마을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누이트 신 토르가르 숙이 그들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외계인이 마을 사람들을 납치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증거 없는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감염되어 모두 근처 강으로 가서 집단 자살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설득력 있어 보였지만 가축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약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망했다면 왜 동물들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지쿠니의 죽음의 마을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제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사건이 너무 오래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단서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섬뜩한 미스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이니치 필사본,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책. 보이니치 필사본은 제목이 없는 책으로 중세시대의 잉크로 약 240장의 양피지에 기록되었다. 14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책은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채 신비에 쌓여 있었으나 1912년 골동품 서적상인 윌프리드 보이니치가 우연히 입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 필사본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식물의 사파가 있으며 기묘한 장치가 설치된 욕조에서 목욕하는 여성들의 그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천문학적 지식도 담겨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현재 이 책은 예일대학교 바이네케 희귀도서 및 필사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읽을 수 없는 책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 책에 사용된 언어는 암호학자들조차 해독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 내용을 풀어내지 못했다. 이 신비로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리샤트 구조. 사하라의 눈으로 알려진 리샤트 구조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거대한 원형 지질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의 직경은 약 50km에 이르며 지각의 융기와 침식 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돌 분화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칭돔이라는 지질학적 형상의 한 유형으로 노출된 암석층이 지질학적 과정과 침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위성사진으로 보거나 직접 방문해도 장관을 이루는 이 구조물은 지질학자들이 사하라 사막의 지질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사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질 구조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일부 사람들은 이곳이 고대 우물의 흔적일 수도 있으며 과거 석유 개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구조가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든 이 거대한 고리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리스의 고대 안티키테라 기계. 약 2000년 된 난파선이 발견되었을 때 정교한 청동 및 대리석 조각상, 보석, 도자기, 그리고 동전이 가득한 상자가 함께 발굴되었다. 그러나 이 보물들 속에서 신발 상자 크기 정도의 낡고 부서진 청동 장치가 발견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표면에 새겨진 문양은 닳아 있었고 내부의 기어들은 석회화되어 있었지만 이 작은 장치는 과학자들을 100년 넘게 매료시키는 위대한 발견이 되었다.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장치가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로 불리는 안티키테라 기계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기계는 천문학적 사건을 계산하고 우주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약 2100년 전 제작된 이 장치는 최소 30개의 청동 기어와 수천 개의 정밀한 이빨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단 하나의 손잡이로 작동하며 시간을 측정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3개 이상의 달력 눈금과 올림픽 경기 주기를 추적하는 별도의 다이얼이 존재했다. 회전하는 바늘은 금성, 화성, 토성, 수성, 목성, 태양, 달의 위치를 표시하며 당시 지구 중심 우주관에 맞추어 배열되었다. 이 장치는 고대 그리스에서 제작된 가장 정교한 기계 장치 중 하나였으며 유사한 도구가 등장하기까지 무려 1400년이 걸렸다. 14세기에 유럽에서 톱니바퀴가 있는 최초의 기계식 시계가 발명되기 전까지 이와 비슷한 기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밀한 측정 기계를 만들었으며 이후 이 기술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여전히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페루 사막의 나스카 라인. 나스카 라인은 1939년 한 조종사가 나스카 고원을 비행하다가 처음 발견했다. 이 거대한 그림들은
약 5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하며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약 4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총 700개 이상의 그림이 있으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그룹은 동물, 곤충, 식물과 같은 생물을 묘사한 약 70개의 그림이다. 두 번째 그룹은 직선, 나선, 삼각형,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패턴을 포함한다. 나스카 라인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선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그 거대한 크기다. 가장 큰 그림은 길이가 275m에 이르며 이 선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한다. 이 선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고대 나스카 문명이 하늘의 신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스와미 파드마나바 스와미 사원은 인도에서 가장 신성한 곳 중 하나이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그러나 이 사원 내부에는 두꺼운 벽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소문과 전설로 둘러싸인 철저히 보호된 방이 존재한다. 2011년 한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내용은 트라방코르 왕가가 사원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016년 법원은 7명의 조사팀을 파견하여 사원 내부의 모든 자산을 조사하고 기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조사팀은 6개의 비밀 금고를 발견하고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보물을 목격하게 된다. 이 금고들의 문은 철로 만들어졌지만 일반적인 문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형태였다. 자물쇠나 볼트, 손잡이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많은 이들이 이 거대한 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 금고들에는 금, 보석, 의식용 의류뿐만 아니라 보석이 박힌 황금 코코넛 그릇까지 다양한 보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발견된 보물 중에는 100캐럿이 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도 있었다. 고고학자들과 보석 전문가들은 사원 내부에서 발견된 작은 황금 비슈누 신상이 무려 3천만 달러, 약 400억 원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추정했다.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삼엄한 경비를 볼 수 있다. 200명의 무장군인, 천장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입구마다 금속 탐지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사원의 엄청난 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다른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이 사원에는 총 6개의 보물 금고가 있으며 각각 A부터 F까지 명명되어 있다. 자산을 기록하던 조사팀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5개의 금고를 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유독 1개의 금고, B금고만은 여전히 봉인된 채 남아있다. 아무도 그 두꺼운 문과 뚫을 수 없는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소문에 따르면 B금고 안에는 신비로운 신상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벽 자체가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이 금고 안에는 인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금고를 강제로 열 경우 단순히 사원이 아니라 인도 전체, 더 나아가 세계적인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과연 우리는 언젠가 이 미스터리한 금고의 비밀을 알게 될까? 아니면 영원히 인류 최대의 미해결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 151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7월 중순 한 여성 프라우 트로페아가 갑자기 거리에서 통제할 수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멈추지 않고 춤을 추었고 4일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33명이 그녀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거리에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었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심장마비, 뇌졸중, 극심한 탈진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 기묘한 전염병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이 춤 전염병의 발생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악마의 탑은 미국 와이오밍 북동부에 위치한 거대한 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발 1558m에 이르는 거대한 자연 구조물이다. 약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늘날까지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서 있다. 이 거대한 암석은 미국 원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매년 중요한 의식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탑의 표면에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긁은 듯한 이상한 홈이 새겨져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악마의 탑과 관련된 가장 신비로운 현상은 바로 이상한 빛이다. 많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은 탑 위로 기이한 빛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탑 정상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을 보았다고도 증언한다. 이 빛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메리 셀레스트 호는 수백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유령선이다. 이 배는 원인 불명의 이유로 선원들이 모두 사라진 채 발견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길이 31m, 폭 6.6m, 무게 282톤의 이 배는 1872년 11월 5일 알코올을 실은 채 뉴욕을 출항했다. 항해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였으며 선원 8명과 함께 선장 벤자민 브릭스의 아내와 두 살배기 딸도 탑승하고 있었다. 약 한 달 후 아조레스 제도와 포르투갈 사이의 바다에서 대그라차 선장이 이 배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메리 셀레스트 호는 아무도 없는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배에는 큰 손상이 없었고 단지 선수 부분에 해치가 열려 있었으며 선체 내부로 약 1m 정도의 바닷물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 손상은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았고 쉽게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떠난 흔적은 있었지만 개인 소지품조차 챙기지 않은 상태였다. 해적의 공격 가능성도 배제되었다. 배 안에는 보석함과 많은 금액의 돈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실려있던 알코올 화물도 전혀 건드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배 자체에는 아무런 심각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왜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떠난 것일까? 수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메리 셀레스트 호의 미스터리와 선원들의 실종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스레강을 따라 키스티카우 협곡과 오칸카우 협곡 사이의 중가르 알라타우 지역에는 바위와 작은 관목이 가득한 사막이 펼쳐져 있다. 그러나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아킴 칼칸 모래 언덕이다. 이 모래 언덕은 길이 약 3km, 높이 150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사람들은 강한 바람이 부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모래 언덕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사실 아킴 칼칸 모래 언덕은 키스티카우 협곡과 오칸카우 협곡 사이를 흐르는 실릭 바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바람은 말라버린 바우강에서 먼지를 실어 나르며 협곡에 도달하면 차단되어 약해지면서 모래가 쌓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되면서 모래 언덕이 형성되었으며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상은 소리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때 모래가 마찰하면서 오르간 소리와 비슷한 낮고 울리는 소리가 난다. 모래가 많이 움직일수록 마찰이 커지면서 소리도 더 커진다. 이 소리에 대한 다양한 전설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 언덕 아래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으며 그것이 코를 골면서 소리가 난다고 믿는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한 악마가 죄를 짓고 모래 언덕으로 변했으며 그 악마가 방해받을 때 소리를 낸다고 전해진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신비로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알래스카 삼각지대는 남쪽의 앵커리지와 주노, 그리고 북쪽의 외딴 마을 우트키아급익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1970년대 이후 2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알래스카의 인구 밀도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높은 실종률이다. 이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 중에는 미국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였던 토머스 헤일 보그스 시니어 알래스카 하원 의원 애닉 비지치, 그리고 1970년대 중반 뉴욕에서 온 25살 사냥꾼 게리 프랭크 소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4명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시신도 실종 당시 탑승한 비행기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한 가설은 알래스카 삼각지대 내부에 강력한 에너지 소용돌이 vortex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소용돌이의 방향에 따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지만 반시계 방향 소용돌이는 혼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강한 자기장 이상 현상이 보고된 사례도 있다. 수색팀이 나침반이 30도 이상 어긋나는 경험을 했다는 증언도 있으며 일부 탐험가들은 방향 감각을 잃거나 청각적 환각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실종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론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전설과 관련이 있다. 특히 틀린기 쪽과 침시안족의 전설에서는 쿠슈타카라는 변신 괴물이 등장한다. 쿠슈타카는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숲속을 배회하며 사냥감을 찾는 존재로 묘사된다. 일각에서는 실종된 사람들이 이 괴물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연 과학자들은 언젠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연 현상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어떤 현상은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늘에서 물고기가 쏟아지는 현상이다. 갑자기 물고기들이 도로, 지붕, 마당 위로 떨어지는 이 신비한 현상은 인도, 멕시코, 그리고 특히 온두라스의 요로 지역에서 기록되었다. 이 기현상은 마치 바다 생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하며 사람들은 양동이나 바구니를 들고 나와 물고기를 주워간다. 놀랍게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 비가 정기적으로 내린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의 요로 지역에서는 매년 6월 또는 7월에 물고기 비가 내려 주민들이 이를 기다리며 축제를 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의 물고기 낙하는 환경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거리를 뒤덮은 물고기들을 치우는 것은 지역 청소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강력한 폭풍과 함께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이 이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강한 바람은 하천, 호수, 바다에서 물고기를 포함한 가벼운 물체들을 빨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늘로 떠오른 물고기들은 바람이 약해지는 지역에서 떨어지며 마치 물고기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현상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옥문 Gate to Hell으로 알려진 다르바자 가스 크레이터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한 거대한 불구덩이다. 이곳은 1971년 천연가스층이 무너져 생성된 구덩이로 연구팀은 유독 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불을 붙였고 그 불은 지금까지도 50년 넘게 타오르고 있다. 이 거대한 불구덩이는 마치 지옥으로 가는 입구처럼 보이며 밤낮으로 불길이 치솟는 광경은 보는 이들에게 경이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준다. 놀랍게도 이곳 주변 마을은 관광 명소로 변했고 캠핑을 하며 이 불구덩이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불길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완전히 진화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이 지옥문을 닫을 수 있을까? 하늘의 신의 바위라는 별칭을 가진 이 거대한 암석은 인도 남부 마하발리푸람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바위는 45도 경사의 언덕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지만 1300년 동안 수많은 태풍과 강풍을 견디며 쓰러지지 않고 있다. 이 바위는 높이 6.1m, 무게는 250톤에 달하며 언덕과의 접촉면이 매우 좁아 보인다. 이를 본 사람들은 조금만 밀어도 굴러갈 것처럼 보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일부 주민들은 바위 근처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언제든지 바위가 굴러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바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과학자들조차 어떻게 이런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는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달롤 화산지대로 이곳은 영혼이 없는 땅이라고 불린다. 이 지역에는 물이 존재하지만 놀랍게도 어떠한 생명체도 살지 않는다. 심지어 미생물조차 발견되지 않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다. 평균 기온이 섭씨 46도를 넘으며 이로 인해 인간이 거주하기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곳의 물은 섭씨 93도 이상의 온도를 기록하며 산성도가 음수를 기록할 만큼 강력한 산성 성질을 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달롤 화산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다. 이 가스는 공중을 떠다니다가 머리 위를 나는 새들을 즉사시킬 정도로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롤 화산 지역은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곳을 지구상의 화성훈련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이게이트 묘지는 영국 런던 이즐링턴 지역의 언덕 위에 위치한 유서 깊은 묘지다. 이곳에는 소설가 더글러스 애덤스,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 철학자 칼 마르크스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 건축가, 전쟁 영웅들이 안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묘지는 유명 인물들뿐만 아니라 뱀파이어 전설로도 악명이 높다. 1970년대
데이비드 페런트라는 사람이 3번이나 묘지에서 유령을 목격했다는 편지를 한 신문사에 보냈다. 이 편지가 보도된 후 수많은 사람들이 하이게이트 묘지에서 유령을 봤다는 제보를 하기 시작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키가 크고 모자를 쓴 남성이 스웨인스 레인을 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묘지의 벽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하이게이트 묘지는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기이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보고되는 장소로 남아있다. 과연 이곳에는 정말 뱀파이어가 존재하는 것일까? 당신은 이 신비로운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괵베클리 테페는 높이 3m 이상의 T자형 거대한 사암 기둥과 고대 유물들로 유명하며 고고학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9000년경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이 유적이 건설되었다고 추정한다. 괵베클리 테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5500년 앞서고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6000년 더 오래된 유적이다. 이곳은 산 정상에 세워진 신성한 사원이자 주변 부족들이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6개의 사원이 발굴되었으며 발굴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의문은 괵베클리 테페가 건설된 후 의도적으로 땅속에 묻혔다는 점이다. 마지막 구조물이 완성된 후 고대인들이 스스로 이곳을 땅에 묻고 감춘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외계인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는 주장,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하지만 어느 가설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확실한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둥과 조각들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거대한 기둥들은 무게가 세서 6톤에 달하며 바퀴나 동물의 힘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손도구만으로 깎고 운반하고 세웠다. 이러한 건축 기술을 당시 원시도구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미스터리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1987년 11월 22일 미국 시카고, 스포츠 해설가 댄 로원이 시카고 베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방송하던 중 화면이 갑자기 끊겼다. 갑자기 화면에는 맥스 헤드룸 가면을 쓴 괴한이 등장했다. 맥스 헤드룸은 당시 인공지능 캐릭터가 등장하는 인기 TV쇼에서 유래한 캐릭터다. 괴한의 뒤에는 맥스 헤드룸 쇼에서 보였던 회색 배경이 있었고 그는 이상한 몸짓을 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당시 방송국 직원들은 방송 신호를 되찾으려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실패했다. 이후 2시간 뒤 같은 괴한이 시카고 공영방송의 닥터 후 방송을 방해하며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광고에서 맥스 헤드룸이 했던 코카콜라 슬로건을 외치며 펩시를 들고 있는 장면, 엉덩이를 노출하며 채찍으로 맞는 장면을 연출한 뒤 방송이 종료되었다. 이 방송 해킹은 총 90초간 지속되었고 방송국은 신호를 되찾지 못했다. 당국은 해커가 송신탑 근처에 강력한 전파 송신 장비를 설치하여 공식 신호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30년이 넘도록 해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방송 해킹 사건으로 남아있다. 2009년 영국 옥스퍼드 킹스턴 콤스 지역의 보리밭에 거대한 해파리 모양의 형상 183m 크기가 나타났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크롭서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크롭서클 연구가 카렌 알렉산더는 나비나 새 모양의 크롭서클은 본 적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해파리 모양은 처음 본다 라고 말했다. 크롭서클의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할 때 남긴 흔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번개나 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성된 것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는 예술가들이 여러 명의 협력을 통해 만든 작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교한 대형 패턴을 단 하룻밤 만에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볼리비아의 고대 도시 티와나쿠에는 태양문이라는 거대한 성문이 존재한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서기 1000년경 광대한 제국의 중심지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태양문에는 알 수 없는 문양과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지만 그 의미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과학자들은 천문학적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 고대 달력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문은 과연 고대 문명의 유산일까? 아니면 외계 문명의 흔적일까? 여전히 이 신비로운 문은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
고고학에서 가장 특이한 미스터리 중 하나는 코스타리카의 돌구체다. 이 나라의 울창한 숲에서 약 300개의 거대한 돌구체가 발견되었으며 마치 숙련된 석공이 정교하게 조각한 것처럼 보인다. 이 돌구체들은 크기가 다양하며 지름이 몇 센티미터에서 2미터 이상까지 달한다. 가장 큰 구체는 무게가 16톤, 지름이 2.4미터에 이른다. 과학자들은 이 구체들의 제작 연대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돌구체들이 발견된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화관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근처에서 돌을 조각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구체들의 표면 곡률이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이 구체를 만든 사람들은 고급 기하학 지식과 뛰어난 석재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돌구체를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 돌들이 잃어버린 아틀란티스 대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스톤헨지, 이스터 섬의 거대한 석상과 연결 지으려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혹은 고대 거인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라는 흥미로운 가설도 존재한다. 과연 이 돌들은 단순한 예술작품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유산일까? 웨이브록은 호주 서부에 위치한 거대한 자연 암석으로 마치 커다란 파도가 굳어진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바위는 높이 15m, 너비 110m에 달하며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웨이브록은 화관감으로 이루어진 하이든록의 일부이며 수백만 년 동안 비와 바람의 침식 작용을 통해 현재의 독특한 곡선을 형성했다. 또한 바위 표면의 독특한 붉은색과 회색 노란색 줄무늬는 오랜 세월 동안 빗물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것이다. 시간대에 따라 바위의 색깔이 달라지며 이 신비로운 변화 덕분에 웨이브록은 호주의 지질학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캐나다 서부와 미국 워싱턴주 사이에 위치한 살리시 해는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2007년부터 끔찍한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잘려진 인간의 발들이 해안가에 떠밀려오는 현상이다. 현재까지 이 살리시 해의 발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다. 연쇄 살인마의 희생자일 가능성, 배를 타고 오던 이주민들이 익사했을 가능성,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건. 하지만 이러한 가설 중 어느 것도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이 발들의 정확한 출처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제까지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25가지 미스터리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미스터리는 무엇인가? 또한 당신은 이 미스터리한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 진실을 밝혀보고 싶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